네, 그러면 A형 11번 문제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A형 11번 문제는 복수 해석학 문제인데 테크닉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놔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복수 해석 문제에서 좀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교수님들에 따라서 급수전개의 중요도를 놓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복수적분의 중요도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급수전개에서 개수들에 대한 정보가 결국 복소적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같은 걸 고려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거에 좀 더 중요도를 놓냐,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유수정리 문제가 거의 그냥 이루고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서 급수전개 문제 상황도 출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급수전개가 출제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리가 뭐냐라고 하면 로랑 정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17학년도 문제 상황에서는 시대석학이랑 얘를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냐면 실해석학 문제 상황에서는 급수 전개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실해석적 함수가 되는 게 맞냐라는 거부터 시작인 상황인 거고, 복수 해석학 상황에서는 로랑 정리에 의하여 어떠한 해석적인 정보가 있으면 급수 전개가 가능한데 그때 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래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게 관점의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90몇 년도 때는 이 최대 절대값 정리 같은 테크닉들을 이미 출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버무리면 17년도에 있는 이 A형 11번 문제 상황이 출제가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와닿지 않으면 저희가 어차피 공개 모의고사를 무료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라는 영역을 보니까 이렇게 절대값 G가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영역으로 이 D를 주고 있어요. 보통은 전해석으로 줬던 사항이 대학교 상황에서 많았을 것 같은데, 전해석적인 함수. 네, 그런 걸 리우비 정리의 그 연계성을 고려해서 뭐 상황들이 확장되죠. 네, 그런 상황들은 너무 쉬운 상황인 거고, 네, 이렇게 바운드가 위아래로 걸려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위아래로 바운드가 걸려있는 상황은 무조건 로랑 정리를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D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F라는 함수가 D에서 C로 가는 해석적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해석학에서는 해석적의 의미가 급수전개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가야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미분 가능하면 해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D상에서 해석적이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적이라는 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냥 해석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특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D라는 영역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 등호가 들어있냐라고 하면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은 결국 뭐냐면 0이란 포인트를 제외하고 해석적인 상황이니까 만약에 내가 반지름 일자리 이런 원을 만들었을 때 0은 특이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0은 특이점으로 깔아놓고 이 0을 제외한 상황에서 해석적이게끔 세팅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로랑 정리를 써야 된다라는 건데 좀만 더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FG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FG는 절대값에 대한 바운드가 있기를 1 플러스 ln 1 플러스 절대값치 그 다음에 2 절대값치, 자, 이런 바운드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 1번은 뭐냐면 제거 가능 특이점 G0가 제거 가능 특이점 되는 걸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 문제 2번은 F 2분의 1이
1이면 그러면 f 3분의 1 플러스 i가 뭐냐? 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 건가 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 가능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 1번은 문제 2번을 위한 과정인 것이냐, 아니면 얘는 독립적인 문제인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제거 가능 특이점을 보이는 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얘를 그냥 메인 과정으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굳이 0이란 포인트만 특이점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이점의 상황에서 제거 가능 특이점을 준 이유는 뭘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 제거 가능 특이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극한의 존재성이 보장되는 상태이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새로운 함수를 f바라는 함수를 잡아서 g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0이 아닐 때는 fg를, 그 다음에 0일 때는 극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결국 뒤에다가 0을 포함한 집합에 대해서 해석적인 걸 보장해 주겠죠. 지금 디스커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제 1번을 보이긴 보일 건데, 나는 얘를 과정으로 볼 건지 아니면 독립적인 상황으로 볼 건지를 고려해 보니까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이런 f바라는 함수를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이런 함수를 세팅한 상황에서 다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다음 정보에 대한 문제 상황을 보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다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3분의 1 플러스 i라는 걸 넣었을 때 얼마냐라고 하면, 어차피 2분의 1이나 3분의 1 플러스 i나 여기 있는 원소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D상의 원소. 근데 f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f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것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이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죠.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상수함수가 되는 걸 보여서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1이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변수들이 너무 많고 정보에 대한 그 주어진 가정이 적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는 상수함수를 보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면 상수함수가 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상수함수가 되는 방법은 미분해서 0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 절대값 바운드, 이 절대값 fg에 대한 바운드가 마음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최대 절대값 정리 같은 상황을 적용시키게 된다면, 얘가 바운드가 1쯤으로 밀렸을 때 1이라는 결과, 그러니까 이 바운드를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대 절대값 정리를 적용시킨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다 1을 박아버리는 상황이 오면 결국 2분의 2니까 ln 1은 0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1이 되는 거니까 1로 보내면 fg에 대한 바운드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최대 절대값 정리 때문에 어차피 1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건데, 내부에서 1이 나왔기 때문에 f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이 디스커션이 완벽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f바를 구성하지 못했다 하면 그러면 최대 절대값 정리를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최대 절대값 정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도 이렇게 한 포인트를 특이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절대값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 가능 특이점을 먼저 보이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f바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최대 절대값 정리 원을 이용을 해서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보이게 된다면 결국 f도 상수함수가 될 거고, f가 상수함수가 되면 결국 3분의 1 플러스 i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 문제의 해법은, 그러니까 디스커션은 이게 확실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여기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테크닉들도 많긴 많은데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과정들을 머리로 생각하고 디스커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풀이를 만들어 가야지만 해법이 나와요. 근데 이거 적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쓰고 이렇게 뭔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말 많이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스테이트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스테이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 1번 상황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1번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형태니까. 하나는 뭐냐면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거죠. 극한의 존재성을 보여서 제거가는 특이점을 보장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급수 전개를 해서 음수항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그러니까 프린시펄 파트 주요 항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서 제거하는 특이점이 되는 걸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한에 보내도 이 바운드 때문에 극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논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급수 전개를 해서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급수 전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래야 더 많은 연습들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스테이트를 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로랑 정리를 바로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바이 로랑 정리. 그러면 뭘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특이점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fg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g에 대한 표현을 음수항과 해석적인 함수, 주요항과 해석적인 항을 나눠서 한번 표현해 보죠. 그러니까 양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음수 부분을 따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건 나눠서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은 게 음성들의 상태를 내가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표현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원래 AN들은 코시도 함수 공식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B-N에 대한 정보도 로랑 정리 때문에 얘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를 바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파이 i분의 1의 인테그랄 여기서 어떤 커브상에서 적분을 취해줘야 되는데 어떤 커브상에서 할 거냐면 R자리 커브상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R에 대한 형태는 1을 넘어가면 D상에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R에 대해서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G에 원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n번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fg의 dg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다 합방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절대값을 씌워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늘릴까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거는 2파이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fg에 대한 바운드는 r자리를 박아서 표현해 줘야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ln 2r분의 1 플러스 r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g의 절대값을 적분한 거니까 여기에 2파이 r만큼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r 하나 약분시키고 2파이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지금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요게 r의 n승이고 얘가 r을 0으로 보내봐야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0으로 가요. 원래는 이제 명확하게는 다 보여줘야 되겠지만 여기는 풀이 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도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r을 0으로 보내서 0으로 이 친구를 수렴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B-N들은 모두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0 이하가 되려면 0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사실 이 n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음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출발해요, n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r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네, 그래서 n 1 이상에 대해서 다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음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거하는 특이점이에요 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g를 0으로 보냈을 때 fg에 대한 값은 a0로 극한값이 존재해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데피니션이니까 문제 1번 상황에 대한 스테이트는 이대로 끝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디스커션을 여기다 잘 써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f바라는 녀석을 세팅하고 여기서 해석적이라는 걸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최대 절대값 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못 시켰겠지만, 그래서 G 상황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지름 R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값이 어디로 끌고 갈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최대 절대값 정리를 1을 쓸지 2를 쓸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1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있다는 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내부에 없다는 것 뿐이지 최대값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1은 바로 적용시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상에서 F가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이 컴팩트하지 않은 연속 함수상에서 최대값의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절대값 정리 2,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2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용을 해야지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주기 위해서 영역을 잠깐만 제한에 걸죠. dr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절대값 g가 r 이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죠. 여기서는 등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얘는 닫힌 영역을 고려하는 상황이 올 거고, 이때 r은 1보다 작게끔 이렇게 세팅하죠. 물론 0보다는 크겠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dr 상에서는 최대 절대값 정리 2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1보다 작은 데에서는 해석적이고 연속도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절대값 정리 2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 최대 절대값 어, 2를 이용을 해서 경계상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임의의 g를 dr상에서 고려를 하면 이 fg에 대한 절대값은 맥시멈의 절대값 g가 r짜리인 거에 대해서 고려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fg들은 다 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부동으로 주게 1 플러스 ln 2r분의 1 플러스 r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1로 보낼 거예요. r을 어디로 보내서? r을 1로 보내서. r을 1로 보내면 2분의 2니까 ln 1이고 ln은 빵이니까 1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이 fg의 절대값은 1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상황이 아쉬웠냐면 이 1이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규율법상으로 제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하나만 조건을 붙이죠. and f바가 상수가 아니라 가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됐고, 근데 f2분의 1은 1이므로 모순이다. 그러면 이 모순은 왜 일어났냐면 최대 절대값 정리 1에 의해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최대 절대값 정리 1은 최대값은 내부에는 생길 수가 없다,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내부에 생길 수 없다는 건데,
내부에서 생겨버렸으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면 F바가 상수가 아니라고 한 가정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요. F바가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F바가 상수라는 거는 F가 상수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마무리를 하시면 끝,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학 문제 자체는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걸 지금 풀고 풀이를 해드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푸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문제 접근 상황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보통 답을 따라가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치 상황을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면 돼요. 딱 보고 문제가 뭘 의도하는지, 얘가 중간 문제인지, 얘가 결론 문제인 건지, 그리고 이 과정이 뭐인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채고 가면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상황이 전혀 어렵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은 물론 도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고 눈치를 채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도구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소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려해봐야 될 거는 이런 문제들을 또 출제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출제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어차피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 하는 걸 다 들고 가시니까 일부러 좀 불안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일부러 모의고사에 막 실었어요. 보시고 출제하지 말라고. 근데 그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반 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이제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 기출 분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은 적분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분과 급수의 관계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